쪽팔려서 국회의원들 제가 승인 안 해주고 만드시면 쪽팔려서 국회의원들 제가 승인 안 해주고 만드시면 쪽팔려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환 TV 방송의 시사 전망대입니다. 정치권이 갈수록 꼬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중앙 정치권 뉴스를 시사 전망대에서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사 전망대 큐 바로 들어갑니다. 본 방송 구독을 돕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 아래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방송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본 방송을 빛내주기 위해서 강종태 시사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 서동축제가 네. 내일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금마 서동공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찾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우리 익산의 서동축제 기간이네요. 예. 네,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기 앞서서 예. 좀 하도 요즘 정치권이 시끄러우니까 예. 정치권 얘기하려면은 저희들도 좀 짜증나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지금 세상 재밌는 얘기 한두 예.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그 혹시 우리 시사평론가님 성우 스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불교 호국 불교라고 있어요. 호국 불교. 네, 호국 불교의 성우 스님이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예. 아주 우리 그 보수 성향 쪽에서는 아주 애국자이시고 예.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아주 강직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분이 제가 그분하고 제가 인연은 한 30년 전인데 30년이요? 네. 오래 제가 되셨네. 그 젊은 시절에 서울 종로 낙원상가 있죠. 예. 낙원상가에서 상인회장 할 때 성우 스님이 조계종에 제가 알기로는 종교 문화 그 담당을 맡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우리 익산 출신이에요. 그 우리 남성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한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성우 스님이 아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직하고 성우 스님한테 걸렸다 하면은 좌파들은 아주 그냥 저승사자나 마찬가지예요. 요절이 납니까? 예.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발했고 김정숙 여사, 고민정이도 지금 저 고발 들어갑니다. 그 성우 스님이 그 말에 의하면은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이 말의 본 뜻은 수리는 지극하다, 존엄하다. 지극하다. 그리고 수리 사바하는 원만하다, 성취했다, 뜻을 이뤘다. 원래 본 뜻은 이런데 지극하다, 원만하다. 그 뜻은 이런 지극한 일이다. 근데 성우 스님은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더라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입을 깨끗이 하라. 거짓말하지 말고. 정치인들이 들을 얘긴데. 그렇죠. 요새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그 욕쟁이 할머니 있지 않습니까? 김수희 할머니.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 그 욕쟁이 김수희 할머니가 이 새끼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요새 정치권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참 그 성우 스님 그 얘기를 듣고 참 느낀 것이 많은데 참 그 제가 그 특기를 수리 마수리 한번 해볼까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네, 이런 또 직접 하시네요. 네. 자,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요새 정치권이 하도 시끄러워서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그 본방송에 소유하고 있는 택시 있죠. 1960년대에 한국 최초의 택시. 시발 택시. 시발 택시 좀 대기시켜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그 시발 택시 태워가지고 좀 처박을 사람 좀 많이 있으니까. 아니 그나저나 예. 지난번에 재경 남성 총동창이 네. 행사를 하신다고 공지를 하시는데 어떻게 잘 마치셨습니까? 또 기억력도 좋으시네. 예, 지난 9월 25일 날 우리 재경 남성 동문들이 한마음 큰 잔치를 아주 성황을 이뤘어요. 날씨가 아주 좋았었죠? 네, 날씨도 좋고 재경 강춘성 회장이 아주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태권도 시범도 보여주고 우리 동문들이 배구, 족구, 그다음에 뭐 달리기. 위원장님 뭐 하셨어요?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서포트 해줬어요. 제가 족구의 달인입니다. 아 그래요? 그랬는데 우리 동기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남성중학교 16회, 16회입니까? 예, 남성고등학교 19회, 19회. 예. 총 해서 이제 19기라고 치무는데 우리 익산에서도 우리 동기회장이 조석기예요. 조석기 회장이 버스 한 대를 대절해서 19회 회장입니까? 예, 19기 동기회장이에요. 또 서울서 또 다 해서 한 뭐 우리 동기들만 5명이 왔어요. 그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 우리 친구들이 제가 다 방송을 하니까 특히 이제 정치 시사 방송을 하니까 친구들이 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그렇죠. 또 특히 우리 고향이 호남이다 보니까 거기다 민주당 성향 있는 분이 90%가 민주당 성향이에요. 그런데 그날 참 우리 그 동기들이 저한테 방송 잘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본 방송에 고은 변호사 김기동 변호사 있죠? 우리 김기동 변호사도 우리 19위 같이 동기동창인데. 아 그렇습니까? 그날 참 친구들 그 여럿이 있는데 우리 참 박종환이가 그래도 그 호남의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방송을 잘하고 있다 그런 칭찬도 받았는데. 재경 남성 총동창이 말고 또 재경 익산 향후에서 장학금을 그렇게 많이 준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건 다음 얘기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제가 동기 친구들을 보면 저한테 이렇게 좀 격려해 주는 친구가 있고 또 저하고 또 눈을 또 안 맞추는 또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제 방송이 좀 불편한 모양이에요. 그러나 저는 객관적이고 팩트에 있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동기 남성 19기 동기 여러분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불편하지 않게 제가 조심해서 방송을 팩트에 있는 방송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 주부터 우리 지역에 이제 서동 축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벌어지는데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본 방송이 나가니까. 서동 축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전국적인 관광객들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익산시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는데 시민들이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익산 백제문화에 대해서 그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시민이 많은데 익산 문화대통령께서 좀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 지난번 방송에 익산이 백제문화권으로 들어간 과정을 제가 지난 방송에 했는데 그 국가 그 예산 문제를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쉽게 말해서 경주, 부여 문화권은 예산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익산 문화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992년에서 1993년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백제 문화권에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함시켜서
1993년에 그 부여공주는 1조 1,600원인가 1,600억인가 예산이 책정. 국가의 국책 사업이니까 이제 예산이 들어가야겠죠. 국비로 들어가는 예. 거죠. 예. 그래서 부여공주는 1조 1,600억인가 예산이 책정됐고, 맞습니다. 1조가 넘습니다. 예, 1조가 넘어서서요. 예. 우리 익산은 이제 그 후에 이제 포함됐어요. 예. 그래서 익산이 포함됐으니까 이제 국비가 이제 국가 예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6,612억 원이 책정이 됐어요. 6,612억 예, 원이요. 대단하죠. 예, 저희들이 그 열심히 해서 그 돈이 우리 평론가님 예. 웅포대교 아시죠? 잘 알죠. 웅포대교. 예. 우리 익산시 웅포면에서 부여 양화하는 웅포대교 그 익산이 포함돼서 6,612억 원 예산 중에 웅포대교 들어가는 그 예산, 예. 그다음 미륵사지 서탑 복원 석탑 복원 예산, 예. 예. 그리고 왕궁 5층 그 일대에 복원 그 책정 들어간 예산, 왕궁 5층 석탑 일대. 예. 예. 그리고 금마에서 그 부여가는 길도 금마에서 이 시내로 오는 그 길들이 있어 도로. 예, 그렇죠. 거기 들어간 예산. 예. 그것들이 다 포함돼서 그 돈이 6,612억 원이에요. 예. 그렇게 예산이 그 포함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어마어마한 노력으로 익산 문화 발전에 큰 동량이 되면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준 게서 시민 안산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예. 그 우리 평론가님한테 처음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아, 듣거든요. 그래요? 나 이게 시장이나 국현 사람들한테는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국회의원들이 프랑카드에 현수막에 몇천억 가져왔다는데 시민들은 그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익산 문화 발전을 위해서 6,612억을 가져와서 네. 지금 현재 발전의 도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세계문화유산 아이, 등재되고 그럼요. 또 오늘날 뭐 대한민국 5대 문화 특별시 또 서동 축제 등등의 이는 문화 행사가 융성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런 현실적인 예산이 중요합니다. 그런 밑받침이 있었던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서동 축제에 예. 우리 정원율 시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세계 최고의 축제로 만들어 주시길 자, 당부드립니다. 예, 본격적인 토론 들어갑시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회의 순방을 하셨죠. 예. 회의 순방 끝에 이 비서고 문제로 지금 온통 정치권이 지금 뒤집어졌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서고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큰 포부를 안고 국익 선양을 위해서 영국을 포함한 미국, 캐나다 3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보셨기 때문에 간단히 일침을 놓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대통령과의 악수 이후에 48초간의 회담 아닌 회담 이후에 비속어는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고 국가의 망신살이 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선 1년 7개월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지지율이 24%를 찍었어요. 이런 상태로 계속하면은 앞으로의 총선 과반수는 불가능할 것이며 윤 정권의 위기는 극도로 치솟아 오를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권이 탄핵 소추안으로 치달을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네. 예. 우리 그 민주당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 강종태 시사평론가가 너무 좀 세게 나갔는데 저도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비속어를 한 수십 번 들어봤어요. 예. 저도 음성 판독을 그 하는 전문가들도 판독 불가다 이런 판정도 나온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비교적 선명하게 들리는 소리는 이 새끼 쪽팔린다는 소리는 확실히 들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 새끼 쪽팔린다. 사실 그런 말도 대통령이 이제 언어로서 품격
본격 어린 언어는 아니지만은 예. 저는 이번 정치권을 보면서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편향된 확증 편향성 예.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예. 이 정치권 그 지금 현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걸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를 그 보면서 예. 바베큐 효과라고도 해요. 일명 바베큐 효과. 바베큐 효과. 예. 예. 사전에 각인된 그 효과를 바베큐 효과라고 하고 예. 몬도 그린 현상. 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특정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본인도 그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을 몬도 그린 현상이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런 현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외교는 총성이 없는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MBC에서 이걸 좀 너무나 이렇게 편향된 쪽으로 그 톤을 달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희라는 얘기는 분명히 앞에 서두했어요. 예. 그 국희 앞에 미국이라고는 그 자막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우리 시사평론가도 아시겠지만은 예. 무슨 말을 할 때 예. 먼저 어떤 단어를 주입시키면은 그 연관을 돼버려요. 연관성이 돼요. 그래서 그 국희가 미국 국희가 돼버렸고 또 중간에 그 말들이 그 판독이 불가한 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방송에 내보냈는데 그래서 그 국민의힘에서 MBC를 고발했더라고요.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더라고요. 네, 저는 그 MBC가 고발을 했냐, 누가 고발을 했냐 이거보다도 네. 자기 자신이 저는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한 개국도 아니고 3개국을 순방을 합니다. 이 순방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지출이 됩니다. 국민의 혈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수석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있습니까? 저는 한심할 정도예요. 왜 그러냐? 비속어 무슨 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이 하는 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그 중요한 그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했다는데 저는 MBC가 이거를 보도했냐, 누가 보도했냐, 뭐 7시 반에 이거를 통보해야 되는데 9시에 받았는데 민주당 당사에서 그 원내대표가 먼저 했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원초는 그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예요.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잘못한 건 잘못했지만은 그 저는 다른 시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MBC가 그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그 PD 수첩에서 광우병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허위 보도를 사건이 있어요. 광우병 사건 아시죠? 압니다. MBC PD 수첩에서 예. 이번에 제가 이걸 보고 그때 MBC PD 수첩에서 편향된 방송을 한 것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론 언론의 자유는 필요합니다. 또 언론의 사명이 또 그렇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 만큼 책임도 져야 해요.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허위 보도를 한다든가 자기의 편향된 보도를 한다든가 자기 생각으로 언론에 방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가 있는 만큼 책임도 져야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판독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때는 대통령실에 다시 재차 물어봐서 확인을 해서 방송을 해야지 그걸 MBC에서 몇몇 기자들이 그렇게 들리더라 자막을 깔아놓고 주입시키고 방송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의회는 과반수에서 결정이 됩니다. 169석 무소속이 한 명이 오면 170석이에요. 어마어마한 표를 갖고 있는 민주당 허락 없이는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현재 여소야대에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직시를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를 한다 두 번은 자, 없습니다. 그게 야당 예. 독주예요. 야당 독주. 자, 두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이제 국민의힘 예.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지금 예.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됐어요. 예. 지난 28일 날도 이준석 전 대표 불러다 놓고 얘기만 듣고 아직 지금 결정을 못했어요. 예. 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이 내용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세자로 먼저 딱딱딱 때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망했다. 예. 예. 지리멸멸한 가운데 네. 이준석 가처분에 대해서 이번에 또 법원에서 판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준석이 직접 나왔어요, 여기서도요. 응? 아니 왜 그 전에 인용된 것을 또 자꾸 해서 국민적으로 이렇게 원성을 듣게 하냐? 지금 현재 국민도 힘든데 속 시원하게 하자. 이준석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반대편에서 국민의힘의 대표로 전주혜 의원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재판부에서는 10월 4일 이후로 결정하기로 10월 4일 이후로 예, 이후에 결정하기로 예. 이렇게 윤리위에서 이제 나중에 판결이 나옵니다만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이준석 법원 가처분 심판은 10월 4일 이후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이거 이전에 이제 국민의힘 자체에서 윤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항희 위원장이 다시 이렇게 섰는데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이철승 의원의 네. 따님이세요. 아마 지금 대한민국의 그 원외죠.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 중에 가장 머리가 아픈 사람이 이항희 위원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편을 들자니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또 누구하고 친하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근데 참 가운데서 명확한 판정을 해야 되는데 법원 판사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이번에 이준석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 유명한 이번에 엄청난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수해 지역에서 국회의원들끼리 사진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 좀 멋있게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가 더 좀 더 왔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의 김성원 예. 의원 정신 나간 놈. 예, 네. 이 정신 나간 놈을 예. 6개월 당원 정지를 잘했어. 받았습니다. 예. 네, 잘했어. 너무 약합니다. 예. 예. 또 그리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그 권은희 의원이 있습니다. 까칠한 의원. 그 경찰 출신이에요. 네. 이 건은 행안부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네. 여자가 반대하면은 온열에 소리가 나요. 아주 세게 반대를 해서 저도 6개월 정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엄중주의로 끝났어요. 네. 그다음에 김희국 의원이라고 쪼개기 헌금 아시죠? 네. 요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소가 되면은 선거권직하고 당직이 정지되는 걸로 이렇게 판결했는데 이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준석, 권성동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우리 유명한 그 권성동 전 원내대표 이 양반은 그 사람 고향이 강원도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뱃노래인가를 부르면서 그 맥주병에다가 수저를 하고 기자들 양 쫙 깔아놓고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른 사람이에요. 이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음주를 금지했는데 네. 요 사람 권성동과 이준석 전 당대표는 개천절 이후에 결정하기로 10월 6일 날 결정하기로 이렇게 윤리에 자, 결정이 났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답답합니다. 참 예. 저도 국민의힘이 당원. 아니 국민의힘 당원이신데 국민의힘. 아니 내가 이 대목이 아니, 없는데 한 말씀 드려야겠네. 아니 가만있어 봐요. 이 국민의당 이 국민의힘 이래도 됩니까? 국가로 집안이에요. 국가로 집안. 제가 볼 때 문 닫아야 아. 돼요. 예. 제가 이제 또 신랄하게 또 한번 우리 국민의힘 예. 비판하자면은 예. 유승민 의원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 또 홍준표 의원. 야 이게
차라리 외부에서 총지르면은 이렇게 참 덜 아픈데 예. 내부에서 총지르면 더 아파요. 더 신랄해요. 더 내부 사정을 잘 알으니까 유승민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이나 그 뒤에서 예. 국민의힘을 이렇게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아니 집안에 불이 났으면 불을 끄야죠. 먼저 부를 거예요. 예. 소방서가 예. 뭐 늦게 오네. 또 집에 도둑이 들어왔으면은 도둑을 합심히 잡아야죠. 예. 파출소 신고했는데 늦게 오네. 이런 행위를 하는 이 국민의힘 이 콩가루 정당. 예? 국민의힘 문 닫아야 됩니다. 저도 정말 고개를 못 들고 창피할 정도예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 이렇게 경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하루속히 초반에 우리 시사 전망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이 내분을 수습해서 경제 살리기에 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문 닫으세요.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들어갑니다. 자, 국민의힘을 좀 웃고 가시게 웃고 가시. 신랄히 가든 이제 또 민주당 또 이제 힘드네요. 민주당 또 사정은 또 어떤가요? 자,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지금 골치 아픕니다. 예, 이재명 당대표가 된 이후에 물론 그 전부터 이 사건이 터졌지만은 더 지금 앞으로 더 판도라 상자가 열릴 사건이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후원금, 네. 또 변호사 대납 문제, 여기에다가 경기도 부지사였던 이화영 씨까지 지금 구속됐어요. 예? 이재명 사법 리스크 종합 백화점 폭마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에 예. 토네이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불어닥친다고 아니 그래요. 아까 우리 국민의힘 깠으니까 지금 깔려고 해요. 제대로 말해요. 그래서 몇백만 사실대로. 명이 지금 피신을 한다고 난리예요. 예.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토네이도는 쌍방울 그룹의 실질적인 오너 김성태입니다. 토네이도가 시속 한 그건 7, 80km, 100km 지금 가겠어요. 지금 보니까 그냥 가지고- 날려버리는 가지고 거예요.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그 엄청난 삼성 기업 아니 쌍방울 기업의 돈더미 이게 최고의 하도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현재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 삼성그룹 아니겠어요? 네. 삼성그룹 직원들이 제일 많이 그만두고 모가지가 날아가는 게 법인카드 때문이라고 나왔어요. 법카. 예, 법카. 예. 방금 말씀하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구속된 것은 법카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그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만들었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 법인카드를 왜 썼어요?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받긴 받았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이렇게 진술을 했답니다. 네.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4억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 3대를 운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구속이 됐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밑에서 경기도 부지사를 지낸 이화영이 구속되면서 다음 타겟은 정진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정진상. 있습니다. 예. 이재명의 오른팔이라고 만천하에 알려진 정진상. 좌청룡 500호 중에 좌우청룡이라고 이렇게 사사건건 예. 이재명의 사건에 연루된 사건에 정진상이 들어가요. 이재명 당대표 부패 비리의 온상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 입으로 말했어요. 정진상 정도 되면 내 측근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께서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 지사를 했잖아요. 네. 성남시장 시절의 부패 비리 온상은 정진상, 경기도 지사 시절의 부패 비리는 이번에 구속된 이화영 이렇게 접목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화영이 쌍방울 그룹의 관계는 2011년 10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쌍방울에서 고문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 10년 정도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사법 리스크의 최대 핵심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네. 여기에 쌍방울 그룹 회장
김성태 회장이 최고의 지금 주목 인물이에요. 이 사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성태 회장이 계속 싱가포르에 있다가 태국으로 체류 중이었는데 이번에 확인된 게 그 비자 있죠? 네. 이게 취소가 돼 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도 못 타죠. 이제 그 태국이라든지 베트남 이 지역에 이렇게 동남아시아 지역을 보면은 육로로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립국을 내서 지금 베트남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확실한 팩트가 뭐냐? 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5월 말에 출국을 해가지고 싱가포르 태국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느냐? 쌍방울 그룹의 회사 돈으로 강남 여성의 혹시 10%라고 아세요? 네? 말은 가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아니요, 가보지는 않는데 말은 많이 네. 들어봤어요. 아 이거 10%가 강남 룸사롱의 최고의 미모의 여성들이 있는 술집입니다. 자, 예, 여기에 이재명 예. 당대표 연관이 돼 있다. 그럼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그렇죠. 네. 이 김성태 회장이 여권이 무효화됐는데도 불구하고 호화 파티를 하면서 해외에서 이렇게 지금 잔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진상이라는 사람한테 갑자기 또 김성태하고 정진상이 불가분의 이 관계예요. 지금 네. 빼놓을 수가 없어요. 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당대표께서 핵심 측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무조정실장 이번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뿐만이 아니고 성남 축구단 있죠? 축구 FC. 클럽 FC 네. 그 비리 문제. 비리 문제에 버금가는 대장동권뿐만이 아니고 큰 핵폭탄이 되겠다. 백현동 이런 건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 이번에 검찰총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대단한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그걸 예상을 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정무조정실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정진상에게 방탄복을 지금 씌워놨지 않는가?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자,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은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는 앞으로 이 수사 여러 그 수사 사건에 의해서 정말로 정치 그 생명에 좌우할 수 있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네. 그런 일들이 있겠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성남 풋볼클럽 FC 후원금을 잠깐 좀 언급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실제 구단주는 정진상입니다. 그런데 바지 사장 아시죠? 네. 바지 대표를 한 사람이 변호사인 곽선우 대표가 바지 사장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비리는 정진상에서 시작이 됐고 정진상으로 끝났어요. 정진상이라는 사람을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하냐 언론의 장악자. 그래서 이 사람이 사진도 없어요. 언론에 보도된 언론의 은둥자. 그래서 별명이 꼭숨이랍니다. 꼭숨을 아세요, 위원장님? 네. 꼭꼭 숨은 자. 네. 꼭숨. 그리고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의 대왕.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원에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곡간직이라고 그랬어요. 곡간직이. 그리고 요즘 그 저수지 3시리즈가 있는데 정진상이를 뭐라고 하냐 대장동 저수지, 백현동 저수지, 성남 FC 저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건에 정진상이가 개입이 안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곧 소환 임박이 될 것이고 자, 결론을- 구속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을 냅시다. 구속 정진상이 구속이 되면은 가장 윗대가리인 그 당시에 성남시장을 했던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를 했던 그분이 네. 초점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라 안팎이
먹구름이 끼고 정쟁에 빠진 우리 한국 정치 현실입니다. 백척반두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래도 뉘우치지 못하고 정쟁으로 가는 여야 정치권 하루빨리 제자리에 돌아가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